하나, 둘, 셋. 레디컬 체인 리액션의 첫 번째 단계를 개시 단계라고 합니다. 얘는 레디컬이 처음 만들어지는 단계를 뜻하는 건데, 앞서 자외선을 쓴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응물 중에 Cl2 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염소는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분자를 이루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외선을 이렇게 쪼이면 이 자외선이 여기 있는 염소 원자와 염소 원자 사이에 이 결합 있죠. 이 결합 전자를 끊어내요. 그래서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전자를 되돌려서 공유 결합을 끊어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염소 원자가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이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홀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홀전자를 보고 우리가 레디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개시 단계 다음으로는 전파 단계인데, 자, 전파 단계는 바로 레디컬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선 개시 단계를 통해서 염소 원자가 되면서 저렇게 이제 레디컬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만들어진 염소 원자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원래의 이런 메테인 분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메테인 분자에서 요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결합전자가 있을 건데, 그 결합전자 중 하나와 여기에 있는 염소의 레디컬이 반응을 해서 요렇게 이런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HCl? 네, 그래서 이렇게 HCl이 이렇게 부산물로 같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보시면 아까는 홀전자가 염소에 있었는데 홀전자가 탄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레디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레디컬이 염소 레디컬이던 게 이렇게 메틸 그룹 레디컬로 바뀌기 때문에 레디컬이 다른 구조를 통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뭐라고 부른다? 전파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파 단계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메틸 레디컬이 아직 반응하지 않은 또 다른 염소 분자와 짜잔,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원래 탄소 레디컬이 다시 또 염소 레디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써놓은 첫 번째 CH3Cl, 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전파 단계는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진행이 돼서 염소가 보시다시피 메테인에 있는 수소랑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염소 레디컬이 다시 얘랑 반응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수소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럼 탄소에 염소가 하나 있는 채로 또 레디컬이 되겠죠? 그럼 또 반응하면 염소가 2개, 3개, 4개에서 계속 이런 녀석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파 단계는 더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결 단계.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종결 단계는 뭐냐면 바로 레디컬의 소멸. 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염소가 이 수소를 제거해서 어디선가 이런 레디컬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하필 주변에 아직 반응이 안 된 염소 레디컬이랑 이렇게 바로 만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레디컬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생성물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하나 생성물이 조 반응으로 단계로 설명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 반응을 레디컬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고, 개시 단계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반응물 쪽에 레디컬이 없다가 생성물 쪽에 레디컬이 등장하면 그걸 개시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반응물 쪽에도 레디컬이 쓰여져 있고 생성물 쪽에도 레디컬이 쓰여져 있으면 전파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 반응물 쪽에는 레디컬이 있는데 생성물 쪽에 레디컬 표시가 없을 때를 종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파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종결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단계가 동시에 계속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서 잔뜩 혼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반응을 우리가 레디컬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고, 알케인의 거의 유일한 반응이죠. 누구와 함께? 앞서 썼던 연소 반응과 함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그 다음 됐죠? 잘 치웁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클로알케인이라고 하는 탄화수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렇게 돼요. 얘는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자, 이렇게 얘는 첫 번째 1 고리 구조가 나타나는 알케인입니다. 요걸 사이클로 알케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 녀석의 기본적인 분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기본적으로 탄소하고 수소는 옥텟을 만족해야 돼서 탄소에는 결합선이 4개, 수소에는 결합선이 하나가 나가면 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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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에 수소가 있으면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케인이라고 했었죠. 규원,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규원,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규원이 이렇게 아까랑 마찬가지로 접속은 하는데 듣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황규현, 소리 잘 들려요?
아 이거 참 확인이 안 되네요. 규원이는 어디 간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접속을 하네요. 근데 대답이 없네요. 어디 갔을까요? 좋아. 자, 이렇게 쓴 게 바로 이제 아까 그 알케인의 그 보통의 일반적인 구조였죠. 근데 이 상태에서 고리가 나타난다는 건 뭐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말단에 있는 이 두 수소 있죠. 얘를 없애버리고 짜잔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고리 구조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잘 보세요. 탄소 하나의 수소 두 개의 단위가 한 개, 두 개, n개까지 이렇게 수열 형태로 이 녀석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기본적인 분자식을 어떻게? CH2가 이렇게 n개가 있다. 이리 쓸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이렇게 탄소 n개에 수소 2n개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알케인에 비해 수소 두 개가 사라졌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사이클로 알케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해서도 공부할 게 억수로 많으나 준달책에선 그냥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노멘클레이처 이름 붙이기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앞서의 알케인과 그 방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몇몇 예만 한번 들 텐데 역시나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학교 교재 양천학교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요런 뭐 이름 한번 뭐 써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첫 번째에 이런 분자가 있겠네요. 이렇게 돼 있고 짠.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저거 저 보이세요? 자, 저거 이름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자, 저 어떻게 부르면 될까?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 메인 체인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이렇게 고리 구조가 기본적으로 메인 체인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뭐가 붙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 이제 메틸이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아이소 프로필이 붙어 있죠. 외부라고 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메인 체인이 결정되고 가지가 있으면 가지가 몇 번에 붙어 있는지, 메인 체인 탄소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살펴보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를 1번, 여기를 3번 이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1번, 여기를 3번이라 할 수도 있네요. 맞나요? 그래서 가지가 고리 구조에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13, 저기도 13이 되는군요. 자, 그럼 이 경우 얘 이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만약에
이게 빨간 걸대로 이름을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 아이소 프로필, 그다음 3 메틸, 그다음 사이클로 헥세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흰색 표현을 쓰자면 1 메틸, 3 아이소 프로필, 사이클로 헥세인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얘 이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자, 이거 양창혁 교사 그거 뭐냐면 그 학교 수업 교재에 있는 거니까 이건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어떤 게 맞고 틀리냐? 위에 게 맞고요. 아래 건 틀립니다. 자, 왜 그러냐? 이름 분석을 좀 해볼게요. 우선 여기에 있는 그 사이클로라는 뜻은 고리 구조가 있을 때 사이클로라는 어근을 써주면 되고요. 헥스라는 말은 탄소 6개를 뜻하죠. 그리고 ANE는 단일 결합. 그래서 탄소 6개가 단일 결합인데 고리를 이루었다. 그래서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루었다는 뜻으로 이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나 사이클로 헥세인인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원 아이소프로필 3메틸, 원 메틸 3, 다시 얘를 이렇게 바꿔 써봅시다. 이렇게 3 아이소 프로필 1 메틸, 그냥 이대로 위랑 같게 써봅시다. 어차피 이건 틀린 거니까요. 자, 그럼 이때 우선 위쪽 그림이건 위쪽이건 아래쪽이건 아이소프로필 메틸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아이소의 I와 여기 있는 메틸의 M, 요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된 거다? 알파베틱 오더가 비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메틸의 M과 아이소프로필의 I는 어디가 알파벳이 먼저인가요? I가 먼저죠. 그래서 메틸보다는 아이소프로필을 이렇게 먼저 써주셔야 돼요. 자, 이때 위아래 이름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넘버링인데 13이냐 3이냐 이거죠. 자, 이때 왜 아래 건 틀리고 위쪽은 맞냐면 바로 이겁니다. 번호 체계가 같을 경우, 자, 번호 체계가 같다는 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부여해도 13, 흰색으로 부여해도 13, 같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호 체계가 같을 경우는 어떻게? 알파베틱 오더, 순서가 더 빠른 치환기에 더 작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이소프로필과 메틸을 비교했을 때 아이소프로필이 I로 시작해서 알파벳 순서가 빠르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소프로필의 1번, 메틸의 3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때 명심할 건 이 알파베틱 오더와 번호 체계가 연결되는 경우는 반드시 어떤 경우? 번호 체계가 같을 경우에 대해서만 이게 성립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번호 체계는 더 작은 번호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렇게 번호 체계가 같은 경우만 알파벳 오더가 더 빠른 치환기에 더 작은 번호가 부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로 알케인의 이름 붙이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 학교 프린트에 한 개가 더 나오니까 뭐 더 해볼까요? 짜잔, 짜잔, 짜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 이름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자, 우선 메인 체인을 찾아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리가 메인 체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가지가 붙어 있냐면 여기는 메틸, 여기는 프로필이 붙어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여기가 2번이 되고요.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여기가 2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 경우 번호 체계를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1, 2, 1, 2 똑같잖아요. 그럴 경우는 두 가지의 알파벳 비교를 해야 되죠. P보다는 M이 알파베틱 오더가 우선이죠. 그럼 빨간 번호 체계를 써야 되니까 얘 이름은 1 메틸 2 프로필 사이클로 부테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리가 되고요. 부트의 뜻은 탄소 4개, ANE는 단일결합. 이렇게 그 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한 이름 붙이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한 이름 붙이기 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한 또 엄청나게 중요한 물리적 성격이 있으나 학교 교재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르게 알아둬야 될 탄화수소. 자, 여기 줄게요. 바로 알킨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탄화수소를 알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기본 분자식이 어떻게 표현된다? 탄소 N개에 수소 2N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이 나타나면서 탄소 N개, 2N개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알케인에 비해 수소가 2개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죠. 그래서 알케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 기본 분자식이 뭐였어요? 탄소 N개에 수소 2N 더하기 2개였잖아요. 그거에 비해 수소가 2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알케인의 배에 비해 수소가 2개 미싱. 그래서 재밌는 건 알킨은 사이클로 알케인과 사이클로 알케인과 어떻게 되느냐? 분자식이 같겠죠. 자, 이거에 대한 역시나 이름 붙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결합 화합물에 대한 이름 붙이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학교 교재에 나오는 정도만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재에 뭐 이렇게 잘 자세히 나오진 않아서 자, 보시면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얘 이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뭘 골라야 돼요? 메인 체인을 골라야 되는데, 메인 체인 어떻게 고른다? 제일 긴 사슬이라고 했었죠. 그럼 제일 긴 사슬이면 바로 짜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거기 이중결합이 이렇게 빡. 자, 그럼 이때 넘버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1번, 2, 3, 4, 5 여기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고요. 자, 그럼 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4 메틸, 그 다음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헵트 1 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 말 자체는 알죠. 헵트라는 말은 탄소 7개를 뜻하고요. 뭐야? 바보 아니야? 펜트라는 말은 탄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메인 체인에 있는 탄소를 뜻합니다. 거기 이제 2인이라는 말은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 발음을 좀 말씀드리면 알킨에 여기 이제 E가 영어식으로는 그 E 장모음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알킨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발음이 에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알켄이라고 발음을 하면 그 일제시대의 발음이고요. 알킨이라고 발음하면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친미파라고 생각하시면 알킨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알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교사가 어떤 걸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사가 원하는 대로 뭐 친일식, 친미식 아무거나 골라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영어식 표현이 조금 더 편해서 저는 알킨 이렇게 이제 장모음 E로 발음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얘는 포메틸 펜트 원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건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바로 이제 번호 체계죠. 번호 체계가 어디가 1번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1번이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경우는 바로 이중결합의 더 작은 번호가 먼저 부여돼야 됩니다. 즉 여기를 1번으로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2번이 되고 3, 4,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1, 2, 3, 4, 5, 1, 2, 3, 4, 5가 되는데 그럴 때 보시다시피 여기를 1번으로 취해야 이중결합의 번호가 더 작아지죠. 여기를 1번으로 취하면 이중결합이 4번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도 있고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마치 가지가 없는 것처럼 가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중결합에 더 작은 번호를 부여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중결합이 1번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4번에 메틸이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중결합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다중결합 자체가 번호 체계를 지배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1.4 알카인. 자, 얘도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 Y 이게 발음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영미식으로는 이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일제식으로는 이 그러니까 단모음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미식으로는 알카인, 이게 친일식으로는 알킨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하신 걸 고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영어식이 편하기 때문에 난 알카인 이렇게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바로 구조 내에 탄소 삼중결합이 나타나는 녀석을 요걸 알카인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보시다시피 기본 분자식이 탄소 N개에 수소 2N-2로 표현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앞서의 알케인에 비해 수소가 4개 사라지죠. 알케인은 탄소 N개에 수소 2N 더하기 2개니까 이것에 비해서 수소가 4개가 없어진 게 2N 빼기 2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이름 붙이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이름 붙이기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뭐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1, 2, 3, 4, 5. 그래서 4번에 또 뭐가 붙어 있다? 메틸 그룹이 붙어 있죠. 그럼 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면 되느냐? 이렇게 4 메틸 펜트 1 아인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랑 비교하면 여기는 1인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1 아인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바로 다중결합 자체가 번호 체계를 지배하는 거죠. 자, 아까 이중결합에서처럼 이중결합의 번호 체계가 더 작아지도록 번호가 그냥 결정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삼중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중결합이 있는 탄소의 번호가 작아지려면 이 탄소가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니까 자연스럽게 가지도 4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다중결합 자체가 번호를 결정한다 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하나 이제 되게 알킨하고 알카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둘 것 바로 네 번째 불포화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불포화도 우선 첫 번째 정의. 자, 정의가 뭐냐?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EN 플러스 E 빼기 M 나누기. 요게 정의입니다. 어디서? 인더 탄소 N개, 수소 M개. 자,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는 분자식이 보시다시피 탄소 N개가 있고 수소가 M개가 있으면 이때 여기에서 이 탄소 N개가 있고 이게 하여튼 수소가 M개가 있는데 이때 이 탄소 개수 N개에다가 이 2배를 하고 2를 더한 거. 그럼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는데 바로 알케인에서의
수소 개수죠. 그럼 얘가 알케인이라고 하면 M이 2N 플러스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알케인이라고 했을 때 수소 개수에다가 현재 수소 개수를 빼서 2로 나눈 거, 이걸 불포화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 불포화도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1, 불포화도 1당. 자, 이렇게 계산된 불포화도 1당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탄소 이중결합 하나 혹은 고리 구조 한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계산된 불포화도 2당 탄소 3중결합 하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단순 분자식으로부터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퀴즈. 탄소 6개, 수소 4개로 가능한 구조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풀어봅니다. 우선 첫 번째 1, 불포화도를 한번 계산해 보죠. 자, 불포화도 어떻게 되죠? 2로 나누고 2 곱하기 6 더하기 2 빼기 4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은 여기 있는 얘고요, 4는 여기 있는 얘네요.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나? 2, 6, 12 더하기 2 하면 14 아니지 14 아니 14 아니 됐어. 아니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잠깐만.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너무 많이 갔네. 그러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쏘리. 4로 갑시다. 4. 4. 쏘리. 6 아니 뭐 틀린 건 아닌데, 여기 이제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힘드니까 좀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 2, 4, 8 더하기 10 4 아니 뭐야 하나 그래. 왜 자꾸 이러지? 6으로 바꿉시다. 근데 바본가?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 값이 2, 4, 8, 6에서 10이니까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탄소 4개, 수소 6개로 가능한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자꾸 바꿨는데 안 바꿔도 돼. 안 바꾸고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막 그거 따지는데 힘들어서 그냥 저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아주 이제 훌륭한 예거든요. 그럼 불포도가 2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2 불포도가 2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중결합이 하나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수소 개수를 한번 찾아보면 3중결합 말단에는 수소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요런 자리에 수소가 2개가 더 있고 여기에 수소가 3개가 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총 수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이 분자식을 만족하네요. 자, 그 다음 어떤 게 또 있을 수 있냐면
짜잔. 이런 구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중결합이 아니라 2중결합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가능할 수 있냐면요. 짜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리 하나에 2중결합 하나요. 그리고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리 두 개인 경우요. 그럼 이 경우 다 따져보시면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죠? 여기도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니까 모두 다 가능한 루이스 구조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불포화도가 뭐 구조를 예측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불포화도 하나당 탄소 단소 이중결합 하나 혹은 고리 구조 한 개가 있을 수 있고 불포화도 2당 3중결합 하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1번하고 2번이 복합적으로 콤비네이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불포화도이면 3중결합이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단일 이중결합하고 고리 구조가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여서 이 네 가지만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의 퀴즈. 다음 분자에서 고리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다음 분자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건 이제 끊어진 결합이 아니고요. 이탄소하고 이탄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에 이놈하고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끊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요 결합선 뒤에 있다는 얘기죠. 요 결합선 뒤에. 이렇게 있는 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자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큐베인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큐브는 정육면체죠. 그리고 에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단일 결합이죠. 그래서 이런 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안에 과연 고리가 몇 개냐? 자, 이게 꼭지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꼭지점에 탄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 나가야 되죠? 4개가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소가 더 붙어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고리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뭐부터 해야 돼? 이 분자식을 좀 조사해 보죠. 자,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CH 단위가 8개가 있죠. 왜냐하면 각 꼭지점마다 CH가 있는 거니까 여기도 해서 정육면체면 꼭지점이 8개잖아. 그럼 얘를 바꾸어 쓰면 탄소도 8개고 수소도 8개고. 자, 그럼 여기에서 불포화도를 계산해야 되겠네. 자, 그럼 어떻게? 2 곱하기 8 더하기 2 빼기 8 나누기 2. 그래서 여기는 요 8은 이탄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8은 뒤에 있는 요 수소의 개수를 뜻할 겁니다. 그럼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5죠?
맞나요? 그럼 얘는 다중결합이 전혀 나타나질 않죠. 다중결합이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다중결합이라는 게 이중결합, 삼중결합인데 이런데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다중결합이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불포화도 O, 이게 뭐겠어요? 다중결합은 없는데 불포화도가 나타난다? 아, 바로 고리가 저기에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불포화도를 통해 고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다중결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불포화도가 모두 다 고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 안에 고리 개수는 총 몇 개? 5개. 알겠죠? 이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1.4 자, 아로마틱 컴파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방향족 화합물 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아로마틱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이상하게도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알게 된 건데 원래는 어근상으로는 쉽지 않은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막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업 광고에서 저 아로마틱이라는 말이 쓰이면서 요즘 뭐 다 아는 말이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향이 뭐냐면 향기요. 냄새. 그다음에 이 방자는 퍼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이란 말은 향기가 쭉쭉쭉 퍼져나간다. 뭐 그런 말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아로마틱, 한자 번역은 방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로마틱 화합물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연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향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곧 봄 끝나고 이제 여름이죠.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갑자기 덥던데 그 요즘 이런데 산에 같은데 가보시면 뭐 여기 산이라고 해서 뭐 저기 막 뭐 히말라야 산 이런데 말고요. 그냥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한국에 있는 조그만 동산이요. 그냥 마을 주변에 있는 거. 그런 데만 가셔도요. 막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엄청난 향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만 돌아다녀도 엄청나게 많은 향기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향기가 아니라 우리 자연에 억수로 많은 향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자연계에 매우 많은 향기는 놀라웠게도 구조적 혹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방향족이란 말이 향기성 물질을 뜻하는 표현이었는데 그게 화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안정하거든.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저 아로마틱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물질의 안정성을 아로마티시티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방향족성. 그래서 양채혁 교사가 그 방향족성을 어디까지 설명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준달책에 나오는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이거 하나로도 한 일주일 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긴 한데 얘는 유기화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안정성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거 바로 가장 유명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얘 말고도 천지 빼가리로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거 바로 벤진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분자식은 탄소 6개, 수소 6개. 자, 여기 보시면 ENE가 있죠. 어떻게 읽으라고요? 이 장모음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EIN, N 써서 이 장모음을 읽으시면 E를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끝 어근에 EIN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바로 이중결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화합물의 그 이름을 그러니까 벤진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의 구조적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그 수없이 많은 방향적성 화합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거 말고도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예로 들죠.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자, 우선 이 녀석의 첫 번째 1. 불포화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냐면 짜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거냐? 4. 오, 불포화도가 4. 억수로 불포화도가 많은 편이죠. 그럼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 바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봅시다. 여기 이중결합이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죠. 그리고 뭐가 더해져 있어요? 고리가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3개인데 고리가 하나니까 불포화도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 구조적 특징을 좀 살피면 저기에 있는 탄소 6개가 이렇게 수소랑 결합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모든 탄소하고 모든 수소가 전부 다 인플레인 한 평면 안에 다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각도는 120도고요. 그리고 모든 탄소 결합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내각이 120도인데 탄소 결합 길이가 다 같다는 얘기는 이 녀석은 어떻게 돼? 한 평면 안에 정육각형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럴 때 각 탄소마다 sp2 혼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공명구조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왜 공명구조의 설명이 이제 필요하냐면, 자, 어디는 이중결합이고 어디는 단일결합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중결합이 더 짧고 단일결합이 더 길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중결합, 단일결합 구분 없이 결합 길이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요렇게 여기에서 요 두 개의 전자로 구성된 이중결합이 공명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자리바꿈을 한다. 그리고 각각의 존재 확률은 50%, 50%로 같아서 주어져 있는 요 결합이 요 결합인데 50%의 확률로 한 번은 이중결합, 한 번은 단일결합이어서 평균적으로 1.5중결합, 1.5중결합으로 나타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벤진의 정육각형 구조를 이런 공명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아로마티시티는 진짜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많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벤진 요 정도만 우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교사가 또 다른 걸 언급하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탄화수소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슬쩍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